광주 과기원 실험실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4명이 다쳤습니다. 화학 폐기물 관리 잘못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한 새내기 대학생이 술을 마시고 구토한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 혁신위원회가 지역 사회와의 소통 기회를 넓히고 재단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농수축협조합장 공식 선거전이 오늘부터 시작되지만 공식 선거운동 13일에 후보자도 조합원도 모두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과기원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서 학생 4명이 다쳤습니다. 기본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어이없는 사고였습니다. 보도에 김인정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3시쯤 광주 과기원 환경공학부 실험실에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실험실에는 대학원생 3명과 학부생 1명 등 모두 4명이 실험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이들은 각막 손상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1명이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등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는 실험실에서 쓰고 난 시약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광주 과기원은 폐기물의 경우 지정된 장소에 놔두면 안전요원들이 수거해 가는데 쉽게 운반하도록 돕겠다며 옮겨 담다 사고가 났다고 해명했습니다. 실험에 쓰고 남은 액체 상태의 물질을 2개의 물질을 혼합해서 지정된 위치에 갖다 놓기 위해서 운반하는 과정 중에 화학적 결합에 의해서 발생한 충격으로 폐기물 용액인 사이오닐 클로라이드를 아세트로니트릴이 담겨있던 유리병에 옮겨 담다 두 물질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 폭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섞은 양이 200ml 정도에 불과했던 점에 비춰보면 폭발력이 의외로 강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학생들이 비교적 가벼운 부상을 입는 데 그쳤지만 부주의한 실험실 관리 때문에 하마터면 대형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대학 신입생이 술을 마신 뒤 쓰러져서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한 광주 모대학 19살 이 모양이 오늘 새벽 3시 20분쯤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선배와 친구 등 10여 명과 함께 어젯밤 숙소에서 술을 마신 이 양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간 뒤 먼저 잠들었습니다.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이 방으로 온 이 양은 구토를 한 뒤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양이 갑자기 보이지 않는 점을 이상하게 여긴 학교 선배가 찾아 나섰다가 쓰러져 있던 이 양을 발견했습니다. 이거 처치한 겁니다. 아이들 눌러 하십니다. 나는 10번에 덜 땄으면 계속 누르니까 계속 음식물 튀어나오고. 이 양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심장이 멈춰 의식을 잃었고 아직까지 혼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다시 혹시 올지 모르는 심정지를 예방을 하면서 혈압 안정화 그리고 콩팥 기능의 정상화 이런 것들을 주요. 이번 오리엔테이션에는 신입생 320명과 재학생 학교 관계자 6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학생들은 이날 프로그램이 모두 끝난 뒤 편의점에서 술을 사와 함께 마셨고 선배들의 음주 강요 등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선배들이 결코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리에 있다가 한잔 마셨는데 분위기를 좀 하는 소리가 고맙다고 막 그런. 한편 경찰은 아직 강제로 수사를 할 단계는 아니라면서도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리조트에 설치된 CCTV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비엔날레 혁신안이 확정됐습니다. 혁신안의 키워드는 소통, 책임, 전문성 이런 단어들입니다. 보도에 박수인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활동을 시작한 광주 비엔날레 혁신위원회가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지역사회와의 소통 강화였습니다. 이를 위해 혁신위는 비엔날레 발전위원회와 소통 전담팀을 신설하고 전시 감독과 주제 선정 과정에서 각계 전문가들과 폭넓게 소통하도록 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광주시 공무원이 맡아왔던 재단 사무처장을 민간 전문가 가운데서 공모해 재단의 독립성과 안전성을 높이도록 제안했습니다. 재단 운영의 효율성과 역량을 높이기 위해 디자인 비엔날레 등의 수탁 사업을 중단하도록 권고하고 재정 확충을 위한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또 지역 미술 인재를 양성하고 재단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 사업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정동채 비엔날레 재단 대표는 이번 혁신안이
지난 20년 동안 지역사회와 미술계에서 제기했던 개선 방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혁신은 결국 실천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혁신 방안을 실천하지 않았었죠. 정상화는 당연한 것을 하는 거죠. 정상화 시키겠다, 기반한 걸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것을 그동안 안 했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하겠다는 거죠, 지금. 정 대표는 또 비엔날레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역 문화계와 시민사회도 좀 더 열린 마음과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세월 5월 전시 불허 사태로 혹독한 성년식을 치른 광주 비엔날레가 어떤 모습으로 거듭날지 새로운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금호산업 인수전에 신세계가 뛰어들면서 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유통 대기업들이 참여할 수도 있어서 금호산업의 인수가가 뛸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터미널 부지에 자리 잡은 광주 신세계. 광주 신세계는 지난해 금호터미널과 20년 동안 부지 사용 계약을 연장하면서 임대 보증금으로 5천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금호터미널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금호산업이 M&A 시장에 등장하면서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금호산업이 경쟁기업에 넘어가면 광주 신세계의 입지도 보장받기 어렵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세계그룹이 이번에 인수양서를 낸 것은 금호터미널에 입점한 광주 신세계의 안정적인 영업활동 확보를 위해서입니다. 만약 신세계가 금호산업 인수에 성공하면 광주 신세계는 임대보증금 5천억 원에 대한 유동성을 덤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아시아나 항공이라는 매력적인 요인도 인수전 참여에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백화점과 면세점 등 기존 유통 채널을 항공과 터미널로 연결시켜 시너지를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시장에서는 롯데를 비롯한 유통 대기업들이 인수 의향서를 제출한 사모펀드와 짝짓기를 통해 인수전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호산업의 몸값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우선 매수권을 확보하고 있는 박삼구 금호 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그룹을 지킬 수 있을지 여부는 얼마나 많은 자금을 동원할 수 있을지에 달려있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재환입니다. 한 달 전 문을 연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첫 작품으로 달동네 마을인 광주 양동 발산마을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주민들은 좀 더 지켜보자는 반응입니다. 왜 그런지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대표 체조 선수인 양학선 선수가 한때 살았던 옛집은 폐가가 된 지 오래입니다. 일대 이 같은 공폐가는 모두 21가구. 광주의 대표적인 달동네인 발산마을의 현주소입니다. 기업 차원의 도심 재생 사업으로는 국내 처음으로 현대차가 주도하는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이곳에 예술체험형 테마마을을 조성합니다. 마을 갤러리나 체험형 공방을 만들고 벽화 등 공공미술 사업을 추진해서 청년 작가들을 양성하고 마을 자립 기반도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이 마을을 앞으로의 그 테마가 있는 일거리가 있고 볼거리가 있고 또 일자리를 새로 만드는 이런 마을로 변모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와 예술을 접목한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겠다는 말이지만 주민들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지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꾸준하니 다시 또 정치가 또 바뀌더라도 10년, 20년을 내다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3월 당시 강훈태 시장이 선포시까지 열고 85억 원을 들여서 발산예술마을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민선 6기 들면서 시 차원의 사업이 전면 재검토됐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시 자체적인 공폐가 매입 계획이 백지화됐고 올해는 한 푼의 예산도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활성화되면서 어떤 분위기가 정되면 또 시기는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황리에 막을 올린 발산마을 활성화 사업이 이번에는 변죽만 울리고 끝나지 않기를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선수촌 예정지 가운데 첨단 3지구는 지정 절차를 밟는 데 난항을 겪게 됐습니다. 광주시는 수영대회 선수촌 예정지를 포함해 374만 제곱미터 규모의 첨단 3지구 개발 사업 동의안을 제출했지만 시의회는 더 이상 신도시 팽창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동의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고 보류시켰습니다. 시의회가 반대를 할 경우 첨단 3지구 선수촌 건립이 무산될 수도 있어 광주시는 효천 2지구 등 신규 택지를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수축협조합장에 나선 후보들이 본격적으로 얼룩을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허용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단 13일. 후보자도 조합원도 답답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국회의원 2명의 선거구인 3개 시군이 포함된 목포 무안 신안축협. 조합원은 3,300여 명인데 선거운동이 허락된 날은 단 13일뿐. 바다 건너 섬까지 포함해 하루에 250명은 만나야 투표하기 전까지 유권자들을 만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명함과 인사를 건네지만 누가 표를 가진 조합원인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축산농가가 검증할 시간이 없다. 이 사람이 진짜 축산농가인가, 축산농가인가 아닌가, 농민인가 이걸 모릅니다. 후보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13일 동안 지역을 방문할 수도 없고 또 호별 방문도 금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가족 도움도 못 받고 후보자 혼자서만 어깨띠를 두르고 명함을 건넬 수밖에 없습니다. 행사나 집회를 이용해 공약을 발표하거나 집단적인 지지 호소도 금지돼 있습니다. 선거 벽보도 조합 사무실 등에만 붙일 수 있어 누가 누군지 모르고 투표하는 깜깜이 선거가 될 거란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알고도 누가 나온 줄 알고도 모른다고 한 것이 아니라 사실로 모른다고 말이요. 휴대폰 잠깐만요.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하도록 돼 있지만 조합원 대부분은 이 같은 스마트폰이 아닌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NS도 하지 않습니다. 전남의 평균 경쟁률 2.4대 1. 다음 달 21일 새 임기가 시작되는 전남의 179개 조합장 자리를 놓고 433명의 혈혈단신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금호타이어가 노사 갈등의 주요 쟁점인 도급화 추진을 전격적으로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금호타이어는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48개 직무에 대한 도급화를 철회하고 유가족 심리치료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와 기로에 놓여있던 금호타이어 노사의 갈등이 해결 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국고보조금 2억 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사회적 서비스 제공기관 이사장 48살 A씨 등 모두 21명을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방임 아동이나 치매 노인 등에게 돌봄이나 간병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가짜 서류를 만드는 수법으로 지난 2013년 3월부터 10월까지 국고보조금 2억 1천만 원을 가로챈 뒤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